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온 김승우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한국인 60세 이상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은 단 한 끼 식사도 심정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천의 박 여사, 경기의 최 선생처럼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 등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가 위험한 고칼륨 혈증에 빠진 환자들을 저는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아주 올바르게 식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60세 이후의 몸은 칼륨이 쉽게 축적되는지, 뿌리 채소의 칼륨을 30, 50% 줄이는 손질 방법, 그리고 신장이 약한 한국 고령층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안전한 채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심장과 신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지켜본 의사로서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챗 GPT 단어이.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인 60세 이상 분들이 노년이면 당연히 생기는 작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만 방치해도 그 결과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지속되는 피로, 손발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 가끔 손끝이 저릿한 증상. 많은 분들이 이를 추워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 당연하지 라고 넘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며 자녀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의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과잉 칼륨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칼륨 혈증을 자신과 먼 심각한 환자에게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대구병원 데이터를 보면 60세 이상 진료 환자의 40%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가벼운 고칼륨 상태로 병원에 들어옵니다. 증상은 매우 미묘합니다. 피곤함, 기운 없음, 계단만 올라가도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혹은 잠잘 때 숨이 약간 답답한 느낌. 대부분은 이를 노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정도로 오해합니다. 부산에서 치료했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저린 건 뜨개질을 너무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보다 거의 30% 높았습니다.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칼륨 많은 음식을 한 끼만 더 먹어도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칼륨이 과다하면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박이 느려지고 부정맥이 생기고 두근거림과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잘 때 숨이 답답하게 느껴지는데도 감기인가? 폐가 안 좋아졌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은 이미 과도한 칼륨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이상한 피로감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손발 저림, 무거움은 정상 노화가 아니라 이상 신호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빠른 맥박, 가벼운 호흡곤란,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걸 좀 더 일찍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작은 증상 하나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증상이 바로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30년 넘게 고령층의 신장질환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상 한국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좋은 음식이라는 함정입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양가 높다, 깨끗하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들이 신장을 조용히 과부하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정말 좋은 것만 먹어요. 하지만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를 확인하면 결과는 대부분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이 특히 즐겨 먹는 다양한 뿌리 채소, 추운 날씨에 구워 먹는 고구마, 감자조림과 감자탕,
당근으로 끓인 국, 비트 주스, 연근 장아찌. 이 모든 것이 칼륨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30, 50% 감소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칼륨이 빠르게 쌓이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며 갑작스러운 심정지 위험이 확 높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수원의 이 여사 67세를 잊지 못합니다. 지인이 고구마를 매일 먹으면 숙면에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3주 동안 하루에 2개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박이 느려지고 어지럽고 숨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급상승해 신장이 과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선생님도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고 믿었지만 한 달도 안 돼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중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뿌리채소 영양가 높다? 60세 이상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뿌리채소 칼륨 매우 높다? 맞습니다. 신장 약함 이쿨 칼륨 배출 저하? 맞고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전혀 못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제대로 손질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고칼륨 혈증의 위험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몸이 큰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칼륨이 쌓이다가 심장이 한번 멈추는 순간이 찾아올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뿌리채소의 칼륨을 30, 50%까지 줄일 수 있는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알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관찰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60세 이후 매년 신장 기능은 약 1%씩 감소하며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명확한 불편감도 거의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이 배설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신장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단순히 노폐물 배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중 칼륨 조절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사람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장이 칼륨을 신속히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여과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저의 대표적인 환자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2세유 선생님은 전혀 건강 문제 없이 만성 신장병이나 위험한 질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그의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느낌이었지만 이후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 때문에 신장 역과가 느려진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고령층에게 항상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과 신장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이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칼륨이 조금만 올라가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심박이 느려짐과 부정맥, 숨이 차는 느낌, 가슴 답답함, 최악의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장이 더 이상 혈중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장 질환이 없다고 해서 신장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신장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뿌리 채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과 신장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승호 의사입니다. 이번 부분에서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 고령층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가장 무서운 점은 단 한 끼 건강식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최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고구마, 당근, 비트 주스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며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를 통해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주스를 계속 마셨다면 단 한 번의 부정맥으로도 갑작스러운 심정지 위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칼륨 자체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과잉 칼륨을 빠르게 걸러내지만 60세 이후 약해진 신장은 느려져 혈중 칼륨이 위험하게 쌓이게 됩니다. 신체는 대부분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혹은 손발 저림 정도가 나타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숨은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공복에 뿌리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 특히 비트, 고구마, 당근, 무 주스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칼륨 흡수가 매우 빨라 짧은 시간에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 한 끼 식사나 한 컵의 잘못된 뿌리 채소 주스도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어도 큰 위험 요소가 없어도 나이와 점진적 신장 기능 저하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칼륨이 많은 음식 섭취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공복에 뿌리채소 주스 마시지 않기,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무엇보다 칼륨 섭취를 줄이는 손질법을 익히기. 다음 부분에서는 뿌리채소의 칼륨을 30, 50%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심장과 신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 모든 한국인에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지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승호 의사입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60세 이상 한국인 환자들에게 매일 볼 수 있는 한 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소와 뿌리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믿지만 칼륨을 줄이는 올바른 조리법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최 여사님은 고구마, 당근, 무를 슈퍼푸드라 생각하고 거의 매끼 섭취했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구워 먹고 당근은 아침 공복에 주스로 마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는데 왜 건강이 안 좋아요? 사실 이 좋은 습관들이 신장을 과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60세 이후 신장은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걸러낼 수 없습니다. 칼륨이 많은 뿌리채소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올라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몸이 피로하며 손발이 저리고 심할 경우 심정지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 환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채소를 껍질째 먹기. 껍질에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공복에 뿌리채소 주스 마시기.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어 심장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삶거나 조리할 때 미리 데치거나 물에 담그지 않기. 칼륨이 여전히 음식에 남아 신장이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조리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식이 위험한 식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칼륨 흡수를 줄이는 조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얇게 썰어 1~2시간 물에 담그고 살짝 데친 후 물은 버리는 등
작은 단계만으로도 칼륨을 30, 50% 줄이면서 영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채소를 올바르게 먹는 것이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많이 먹되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조용히 해를 끼칩니다. 60세 이후 올바른 조리법에 대한 지식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칼륨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3단계 손질법과 신장이 약한 분도 매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채소 선택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지식입니다. 뿌리채소 속 칼륨이 신장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칼륨을 30, 50% 줄여 신장을 보호하면서 영양은 지키는 3단계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얇게 썰기. 많은 60세 이상 한국인들은 고구마, 감자를 껍질째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껍질에는 칼륨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어 신장이 약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따라서 껍질을 평소보다 두껍게 벗기고 약 3m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썰은 면적이 넓을수록 칼륨이 물로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2단계, 따뜻한 물에 2시간 담그고 물을 여러 번 갈아주기. 썰어놓은 채소를 따뜻한 물에 담가 칼륨을 녹여줍니다.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칼륨 제거 속도가 빠릅니다. 이 과정에서 3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 최대한 많은 칼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0분만 담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2시간이 신장 약한 분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칼륨이 그대로 남아 신장 부담이 계속됩니다. 3단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은 완전히 버리기. 마지막으로 채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을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국물이나 삶은 물에 영양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사용하지만 사실 칼륨은 이미 물에 녹아있어 그대로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로 한번 헹궈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3단계를 정확히 따르면 뿌리채소 속 칼륨을 30, 50%까지 줄일 수 있어 고령층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양은 지키면서 심장 부정맥, 피로, 손발 저림, 고칼륨 혈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올바르게 손질하고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이것이 60세 이상 한국인에게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 끼 안전한 섭취량과 대체 가능한 안전한 채소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뿌리채소의 칼륨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드렸으니 60세 이상 신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2가지 안전한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매일 식사에 활용해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이며 실제 환자 치료 경험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1. 양파, 신장과 심장의 구세주. 양파는 칼륨이 적고 퀘르세틴 같은 항염 성분이 풍부해 신장의 작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또한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거나 한국식 장아찌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양파는 몸을 정화하고 심장을 돕지만 신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식사에 양파를 포함하도록 권장하며 볶음, 국,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무신장의 부드러운 친구. 무는 수분이 많고 칼륨과 고용분이 적어 신장의 질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장이 약하면 음식 속 요소와 질소 부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무는 이를 완화해줍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속이 편안하고 더부룩함이나 불편함 없이 고령층에게 적합합니다. 무는 국, 조림, 살짝 담근 장아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도 신장에 안전합니다. 양파와 무를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60세 이상 분들의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깊은 수면과 에너지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으며
올바른 선택과 손질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양파와 무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고령층 한국인들이 채소 섭취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신장 부담 걱정 없이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변화지만 장기적으로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